3개월 만에 만났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월 20일 날 8주차 수업하고 코로나 때문에 멈추고 해가지고 이제 3개월, 딱 3개월 하루 만에 다시 만나는 거잖아요.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여러분도 다 힘드시겠지만, 첫째, 강의 리듬이 깨져버렸어요. 제가 나름 신나게 강의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다른 곳에서 강의를 이제 지난주에 개강한 센터들이 있었거든요. 북부가 좀 늦게 시작했어요. 버버버버 하다가 강의를 30년 넘도록 강의를 했는데, 세상에 석 달 쉬었다고 헤매고 앉아 있는 거 있죠. 야, 그래서 안 되겠구나. 프로가 다시 되려면 다시 연습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3개월을 놀았더니 30년 넘도록 했던 이 직업이 새롭다고 하는 거를 느낄 정도로 제가 헤매고 있다는 거를 제 스스로 인식을 했어요. 물론 뭐 말을 못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그때 그 리듬이 전혀 아닌 좀 더 새로운 느낌이, 아니 안 좋은 느낌으로 좀 헤매는 느낌으로 이렇게 했던 거를 제 스스로가 기억을 해요. 선생님들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모르셨겠지만, 강의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제가 스스로 느끼는 게 있잖아요. 근데 하물며 여러분들 컴퓨터를 그동안 3개월 동안 이제 안 배우셨으니까 기존에 하시던 것만 했을 거 아니에요. 과연 잘 하실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오늘은 어차피 새로운 과목이에요. 지난 시간까지는 컴퓨터 정비, 컴퓨터 관리 이런 걸 배우다가, 오늘은 이제 스마트 워킹이라고 하는 거를 해보는 건데요. 이런 겁니다. 스마트 워커는 똑똑하게 일하는 사람들. 스마트라는 게 똑똑하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내가 업무를 처리할 때 어떤 사람 보면 막 답답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보면 되게 잘하는 사람도 있고, 깔끔하게 그런 거를 공부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 있는 거 다 배우시려면 간단하게 배우는 거지만, 이게 오늘 3시간 갖고는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이제 앱들도 많이 깔아야 돼. 앱을 설치해야만이 작동이 되는 거고요. 그 중에 요거 네이버 주소록하고요, 스마트폰 기초 계정 관리, 캠 스캐너 요걸 설명을 드릴 텐데, 왜냐면 이 에버노트는 좋기는 좋은데 잘 안 써요. 특히 강의실에서는 이거 쓰기가 불가능해요. 로그인을 해야 되고 로그아웃을 하고 가야 되고, 이게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직장에, 집에 나만의 고정되어 있는 컴퓨터가 있으면 에버노트가 참 편한데, 이제 어차피 우리가 학습하는 거니까 배우긴 배우겠지만은 쉬운 건 아니다라는 거죠. 자, 핸드폰을 여러분 열어보시면 핸드폰이 이제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저 핸드폰 화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잠깐만, 이 화면에다 띄워드릴까? 아니면 이 하얀 화면에다 띄워드릴게요. 이렇게. 하얀 화면에 이렇게 띄워드렸는데, 보시면은 여러분은 화면 한번 저랑 비교해 보세요. 첫째, 저는 바탕화면이 까맣죠? 바탕화면이 되게 까매요. 이 전 화면에는 이렇게 메모가 들어가 있고요. 메모. 그 전 화면에는 알람이 세팅되어 있어요. 알람. 오늘 목요일이라서 7시에 일어나게끔 알람을 맞춰놨어요. 매주 목요일은 여기 와야 되니까. 그러면 8시에 제가 출발하는데, 오늘은 7시 반에 출발했어요. 수업 전에 준비할 게 좀 있어가지고. 근데 좀 늦게까지 해서 수업을 좀 늦게 시작하는 셈이죠. 그 다음에 요거는 또 다른 이제 요일마다 다르니까 수업하는 시간들이, 그래서 알람 시간을 이렇게 맞춰놨어요. 현재 시간 보는 것도 여기 있고요. 요건 네이버 메모입니다. 네이버 메모. 스마트폰 중에 삼성 갤럭시 노트 시리즈라든지 이런 걸 쓰시는 분들은 펜이 있어서 메모하기가 수월하겠지만, 저는 저렴한 폰을 쓰다 보니까 그런 기능이 없잖아요. 그래서
네이버 메모를 연동을 시켜가지고 여기에서 제가 기록을 하면 컴퓨터에 가서 집에 있는 컴퓨터 로그인을 하면 네이버에 로그인하면 메모한 게 다 보이고 그렇죠? 예. 그리고 제가 또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라든지 제가 또 알고 싶은 내용들을 PC상에서 메모를 해서 저장을 하면 네이버 메모로 들어가면 언제든지 제가 여기서 볼 수도 있잖아요. 예. 이런 거죠. 제가 최근에 마우스가 작동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서비스 센터를 가려고 이렇게 이제 메모를 했단 말이에요. 어디에서 내려서 뭐 어디 쪽에 있다라는 거 이렇게 이런 것들 네이버 메모. 이건 똑똑한 뭐 스마트워크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내가 편리하라고 쓰는 기능이에요.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 편리한 기능을 쓰시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첫 화면에 나타나는 건데 이제 요 메모리죠. 램하고 이제 기억 장치들, 저장 공간들을 이제 관리해주는 이제 앱들. 현재 시간, 그 다음에 현재 온도. 약간 구름 꼈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렇죠? 그 다음에 현재 제가 사용하는 그 데이터 용량이 얼마큼 돼 있다라는 거, 예. 그런 게 보이고요. 오늘 몇 걸음 걸었는지 그런 것도 보이고. 뭐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앱들이 있죠. 네이버, 다음, 카카오톡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아래줄에 있는 거는 뭔지 아시잖아요. 고정적으로 사용하는 메뉴들이지 않습니까? 전화 거는 거, 전화로 주소로 문자 보는 거, 요거는 내 컴퓨터에 있는 파일 보는 거, 요거는 와이프 연결되는 직통전화. 누르면 전화가 가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옆에 화면, 이제 다음 화면에는 이제 일정표. 제 강의 일정표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차피 강의 일정표는 제가 공지해 놨거든요. 홈페이지도 있잖아요. 여기. 강좌를 클릭하면 여기 탁 뜨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강의 일정을 누르시면 제 캘린더 일정이 뜨거든요. 5월 달에 어디에, 오늘 요 강의, 요 날짜거든요. 날짜. 내일은 요렇게, 모레는 저렇게, 이렇게 보이는 거고,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들 보는 거. 가족들 거는 비공개 해놔야죠. 우리만 봐야죠. 가족들만.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쭉 보이고, 요거는 이제 달력처럼 보이는 거. 이건 구글 캘린더라는 기능을 가지고 사용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써요. 2, 3, 4, 5개, 6개 화면이 있네요. 6개 화면. 이렇게 저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스마트폰 안에 설치되어 있는 앱들. 한 화면이에요. 화면이 하나만 있습니다. 그룹별로 폴더를 만들어서 금융관계, 공공기관, 삼성전자 거, SK텔레콤 거, 구글 거, 유튜브에 관련된 거, 요거는 지도라든지 교통정보 이런 것들 알아보는 그런 앱들만 따로 여기다 묶어놨고, 포털 사이트들 묶어놓은 거, 카카오톡, 뭐 그 다음에 다음, 네이버, 밴드, 뭐 블로그, 여기 네이버 클라우드, 네이버 주소록, 요거 이제 여러분 설치하셔야 되거든요. 요런 것들. 그 다음에 요거는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사이트들, OK 캐시백, 뭐 배달의 민족, 스타벅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쇼핑몰들, 쿠팡 11번가, 옥션, 지마켓 이런 거죠. 이런 것들 여기다 한때 묶어놨어요. 이거는 이제 멀티미디어, 뭐 DMB, 라디오 뭐 이런 것들, 음악 듣는 거, 음성 녹음하는 거, 동영상 보는 거 이런 것들을 따로 이제 여기다 묶어놨고, 여기는 카메라와 연관된 것들, 사진 찍고 보고, 요거는 제 짐벌 뭐 이런 것들. 옆에는 비디오, 동영상 편집하는 프로그램들. 이렇게 제 나름대로 연관 있는 거를 묶어놨어요. 그리고 스캔. 오늘 배우실 건데, 캠 스캐너 이런 거라든지, 아도비에 관한 거, 아도비 스캔, 아크로벳. 이건 오피스, 엑셀, 파워포인트, 워드, 뭐 아래 한글. 이건 MS 거, 이건 한컴 거, 이건 구글 거. 그래서 문서가 오면 제가 읽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요즘 또 화상 통신함 많이 하잖아요. 그 수업을 요즘은 비대면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스카이프라든지 줌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가지고 직접 실시간으로 얼굴 보면서 대화도 해야 되고 강의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여기다 또 깔아놔 봤고요. 그 다음에 도구들, CPU 검사하는 거, 그 다음에 백신, 그 다음에 요거는 MC 스퀘어,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는 그런 거, 학습할 때 사용도 하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을 제가 나름 묶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세 가지는 바로바로 써야 되기 때문에 폴더별로 묶지 않고 바로 실행해 놓은 거죠. 이렇게. 전 그래서 한 화면상에다 다 넣어놨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름대로 관리하실 거 아닙니까? 관리하는 건 여러분 마음이고 여러분이 주체이기 때문에 잘 하셔야 되는데, 혹시 여기에서 나는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잘 몰라요 라고 하는 게 있나요? 혹시 제 화면하고 여러분하고 좀 다른 게 있나요? 다 이렇게 하실 줄 아시죠? 그렇죠? 안 하고 있을 뿐이고 내가 다르게 하고 있을 뿐이지, 여러분하고 저하고 같은 방법을 다 동원해서 쓰고 있는 거는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야만이 수월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 불편하잖아요. 간혹 이제 와이프가 핸드폰이 뭐 안 된다라고 해서 저를 보여주면 핸드폰 화면이 막 엄청나게 뭐가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할 때 쓰는 거냐 했더니 자기는 모른대. 모르는데 왜 여기 있냐? 그러니까 몰라. 자기도 모른대요. 뭐 자동으로 깔렸대, 알아서. 세상에 알아서 깔리는 게 어디 있어? 내가 오케이 했으니까 깔렸겠지. 그럼 실행해보고, 이거는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건데 이거 필요해 안 해? 그러면 필요 없어. 그러면 이제 삭제를 해줘야죠. 그러니까 저희 와이프는 조수를 잘 뒀어요. 뭐가 안 되면 저한테 정리해놔. 그럼 제가 탁 해주잖아요. 텔레비전 보다가 인터넷상에 무슨 정보가 있대. 그럼 저거 하나 가져와. 그러면 제가 탁 정리해가지고 프린터로 인쇄해 오잖아요. 그렇게 조수를 잘 두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잘할 줄 알든지. 그거예요, 솔직히. 제가 우스갯소리 하나 할게요. 군에 있을 때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몇 번 냈어요. 인명사고나 이런 건 아닌데, 제가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통신 업무를 하다가 통신 차량들이 이제 차량으로 돼 있으니까 시동을 걸고 전력을 공급해 주는 거를 매일마다 하는데, 운전병이 와서 하는데 운전병이 저보다 고참이라, 그러니까 지가 하기 싫으니까 저보고 시동을 걸고 하래요. 난 면허 없다 그랬더니 이렇게 하래. 그래서 그 사람이 알려준 대로 했는데 사고가 난 거야. 난리가 났어요. 막 빵카 안에 있던 차량이 막 앞으로 돌진해가지고 막 난리가 났었거든요. 알고 봤더니 저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그나마 할 줄 알겠다라고 이제 운전병이 저한테 대충 설명했는데, 제가 알아들어야 되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엑셀을 밟았더니 중립에 놔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어를 중립에 놓고 엑셀을 밟아야 시동이 부릉부릉 움직이는 건데, 기아가 몰려있는 상태에서 엑셀을 밟으니까 앞으로 나갔지 않습니까? 그 앞에 누구 있었으면 다쳤잖아. 그렇지. 그렇게 일이 몇 번 있고 나서부터는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보고 누가 그래, 운전면허 안 따? 그러길래 제가 그랬어요. 돈 많이 벌어서 기사 쓸 거야. 그랬어요. 겁이 나지니까. 근데 살다 보니까 기사를 못 쓰겠더라고.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가서. 그래서 운전면허 땄어요. 그러니까 목마른 삶이 샘판다고 하는 거지. 그렇지? 2002년도에 면허 땄어요. 한일 월드컵 할 때. 지금까지 운전면허증은 그냥 제 지갑에만 있어요. 운전을 안 해봤어요. 왜? 지하철 타면 잘 데리고 오잖아. 버스 타면. 하여튼 간에 내가 할 줄 모르면 시켜먹든지, 누구를 잘하는 사람 불러서 야 이렇게 좀 해다오 라고 시키든지, 그 사람이 말을 안 들면, 아니면 내가 목이 마르면 어떻게 돼? 직접 샘 파듯이 내가 배워서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면, 저도 모르는 거 많잖아요. 그렇죠. 모르면 어떻게 한다?
물어보면 돼. 네이버에다 물어보든 구글에다 물어보든 물어볼 줄 알아야지.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모르면 아는 사람한테 묻던가 아니면 직접 해결하던지. 이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는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그 사람도 모른대. 아는데 안 가르쳐 주는지 몰라도, 그러니까 내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구에게 물어볼 것인가, 이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누구에게 물어볼 것이냐, 사람한테 물어볼 거냐, 아니면은 네이버 또는 구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또는 인공지능한테. 인공지능, 우리 스마트폰은 어떻게 해요? 여기 홈 버튼이 있잖아요. 홈 버튼 꼭 누르고, 여기 홈 버튼 있잖아요. 이거 꼭 누르고, 날씨 좀 알려주세요. 웹에서 찾은 내용입니다. 뭐야, 날씨를 알려줬지. 얘가 엉뚱한 걸 알려주네. 알려주세요만 들어왔다. 그렇죠? 다시 날씨 좀 알려주세요. 현재 서울 이 기온은 19도이며 날씨가 화창합니다. 오늘 예상 최고 기온은 23도, 최저 기온은 13도이며 이게 구글에 있는 인공지능이잖아요. 구글 어시스턴트라고 하는 거. 예.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네이버에 가서 뭐를 물어봐야 되는데 뭐 뜨륵뜨륵 키보드로 터치해서 입력하는 게 아니라 마이크 모양 누르면 음성으로 질문하면 답변을 해주잖아요. 홍대에서 분위기 좋고 저렴하게 맛나게 먹을 수 있는 고깃집 좀 알려줘봐. 그러면 탁 찾아주잖아. 사람 음성을 인식했어요. 예전에 사람 음성을 인식하려면요, 주파수 테스트 해가지고 기록을 하는데 한 3-40분 걸렸어요. 그러면 이 기계가, 컴퓨터가 이제 내 음성 주파수를 인식했으니까 내가 질문하면, 내가 뭐라고 입력하면 그거를 쫘르르륵 키보드 입력하듯이 자동으로 입력이 들어가거든. 음성 입력이. 요즘은 재미난 게 뭐냐면 유튜브 상에 있는 음성들이 있잖아요. 그걸 자막으로 깔아줘야 되잖아. 그 동영상에 나오는 오디오 소리, 사람 소리나 이런 거를 음성으로, 자막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업체들도 있어요. 비용을 받고. 근데 그거를 자기 직접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게임 유튜버들이 게임을 하면 상대방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자기 같은 자기 조합들, 팀들끼리. 그러면 우리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가자, 어쩌고 저쩌고, 뭐 그 다음에 혼자 게임하더라도 오늘은 동쪽으로 가서 게임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는요 뭐 적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 음성으로 나오지만 자막으로 깔려져야 그게 보는 사람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게임을 1시간 해요. 그걸 추려서 10분 정도 만들어요. 그 10분짜리 영상에 들어가는 음성을, 자막을 달아야 되잖아요. 3-4시간, 아니 5-6시간 이상 자막을 단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막만 옮겨 적는데 3-4시간 걸리고 2-3시간 이상 걸리고, 그걸 편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영상 편집을. 영상 편집할 때는 그 자막을 복사해서 위치를 만들어서 올려놔야 되고 하잖아요. 우리 예능 보면 자막들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게 모든 영상 편집에서 시간을 가장 많이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제 영상에는 자막 안 올라가잖아요. 이거로 자막을 대신하잖아. 제가 이 자막을 뭐 이거로 대신합니다. 이거를 굳이 자막을 안 올리고 그건 음성으로 하되, 중요 포인트는 제가 문자로 여기다 찍어드리니까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더라 이거죠. 지금은 되게 편해요 이게. 예, 대부분 할 줄 아실 거란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네이버에 가서 여기 있는 네이버에 가서 질문할 거냐, 아니면 다음에 가서 질문할 거냐, 아니면 구글에 가서 질문할 거냐,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네이버 가장 많이 활용하시는 거죠. 다음도 많이 활용하죠. 저는 구글을 많이 써요.
아까 뭐가 있었냐면요. 제가 시작 버튼을 누르고 내 컴퓨터에 가보면요. 내 컴퓨터에 이렇게 가보면 여기에 뭐를 사용했던 흔적들이 쫙 있거든요. 그게 이제 여기 오른쪽 눌러서 옵션에 가서 여기 보면 요거를 체크해 보면 여기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조금 전에 이 파일을 열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파일을 열었다는 게 여기 나타난단 말이야. 나 혼자 쓰는 컴퓨터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 사람 저 사람 다 쓰니까 여기 뭐 흔적이 보이면 싫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기억이 안 나. 집에 컴퓨터는 세팅해 놨으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최근에 사용한 파일을 안 보이게 하는 방법 하고 물어본 거죠. 여기 최근에 사용한 파일 요거 검색을 했단 말이에요. 안 나오게 설정하는 방법, 목록 지우는 방법 뭐 이런 거. 그럼 설명 뜬단 말이야. 어디 가서 아까 여기는 내 컴퓨터 창에 가서 오른쪽 누르고 옵션에 가서 목록을 지울 거냐 그리고 가릴 거냐 이거 가릴 거냐 여기 안 떠요. 이제는 저도 여기 와서 인터넷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있어. 내가 뭐라고 물어봐야 될지 모를 때 이게 이제 어려운 거지. 예.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쇼핑몰에서 물건 사는 거예요. 우리 애들은 어디 가서 예쁜 걸 많이 사오더라고. 근데 저는 주로 쿠팡 11번가 여기서만 물건을 사버릇해서 다른 데서 물건 사는 걸 몰라요. 쿠팡이나 11번가에는 예쁜 게 없다는 거지. 우리 애들 말로는. 저는 그게 예쁜데 그냥 취향이 안 맞다는 거지. 그렇죠. 디지털 시계를 하나 사왔어요. 우리 큰애가. 거기에 시, 분, 초, 몇 년, 몇 월, 며칠, 온도 이게 다 나타나 화면에. 그런 시계는 많이 있잖아요. 근데 위에가 충전기야. 핸드폰 올려놓으면 돼. 무선 충전이 되게끔. 요즘은 그렇게 아이디어 상품들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리고 화장실에 가면 휴지거리 있잖아요. 휴지거리 위에 평평한 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충전이 되게끔. 핸드폰 보다가 볼일 보다가 또 올려놓잖아. 그럼 충전되는 거야. 그런 거. 이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 상품들이 별것도 아닌데 굳이 그렇게 필요할까? 근데 필요한 사람이 있나 보지? 제가 오늘 귀가 아파가지고요. 마스크 많이 쓰면 귀 아프잖아요. 귀. 여기다 실리콘으로 된 제품을 제가 걸었어요. 이렇게. 그게 이어가드라고 하나? 여기다 검색해보면 되지 뭐. 마스크 귀걸이. 마스크 귀걸이인데 요런 거잖아요. 이렇게. 요즘 이런 것도 나왔어요. 이거 아세요? 이거 이 귀가 아프니까 그래서 이거를 안 사고요. 그 커피 박스에 있는 손잡이 있잖아. 일회용 커피 박스에 보면 이렇게 손잡이 하얀 거 있잖아요. 그거를 걸어서 쓰시는 분도 있어요. 요렇게 요거잖아요. 요거. 예. 근데 저는 이제 이거를 안 하고 요거예요. 요거. 실리콘. 2,500원짜리. 근데 배송비가 3,000원이야. 그래서 여러 개 샀어요. 여러 개. 제가 이렇게 해서 써봤는데요. 입이 아파. 땡겨가지고 줄이. 예, 이거 불편해요. 그래서 이런 고리를 한 6개를 걸어야 제가 머리가 크니까 귀가 안 아플, 되게 보기 싫더라고, 이거. 이걸 6개를 달면 의료진도 아니고 제가 뭐 이렇게 뺑뺑하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요런 거로 해가지고, 이게 뭔가 막 제목을 검색하다가 뭐 이어가더니 뭐라고 떠 있는데 그냥 마스크 귀걸이 뭐 하여튼 검색해 봤더니 이렇게 뜨더라고요. 이런 거. 그래갖고 이제 물건을 구매해서 어제 받아가지고 이제 어제부터 사용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는 습기도 차고 귀도 막 땡기잖아요. 특히 KF94나 이 마스크들이 그래요. 탄력이 강하거든. 그래가지고 불편하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이걸 했는데 신경은 써요. 이게 잘 분실된대. 헐렁헐렁 하거든 이게. 이 겨울철에 쓰는 마스크 두꺼운 거 있잖아요. 줄이요. 그것도 끼는 거라서 일반 고무줄로 되어 있는 게 얇으니까 여차하면 흘러내리고 빠지거든 이게. 그래서 신경은 쓰이는데 귀는 안 아파요. 좋더라고. 뭐 이런 거라든지. 하여튼 별의별 걸들 다 동원해봐서 저도 나름 물어보고 구매를 해보는 거예요. 애들은 애들 나름대로 하고 저는 저 나름대로 하고 이렇게. 자, 그러면 스마트폰 기초는 제가 뭐 굳이 설명드리는 필요는 없을 텐데 계정 관리는 좀 할 줄 아셔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알림줄 내려가지고 여기는 알림줄을 내리시면 여기 환경 설정하는 단이 있잖아요. 환경 설정하는 단이 위에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 환경 설정 단이 있는데 여기 있는 환경 설정 톱니바퀴 그림을 누르시면 설정하는 창이 뜨는데 여기에 뭐 디스플레이 화면의 밝기라든지 뭐 그 다음에 거기에 나오는 뭐 잠금 화면 어떻게 할 것이며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고요. 여기 계정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계정. 여기 백업 및 복원이라는 것도 있고요. 계정에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로그인한 계정들이 떠요. 구글에 어떻게 로그인이 되어 있는지, 네이버는 어떻게 로그인이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오피스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네이버 주소록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이 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구글에 들어가 있는 계정을 보실 줄 아셔야 돼요. 구글. 이것이 여러분이 핸드폰을 처음에 개설하게 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구글에 가입해서 갖고 있던 계정이 있었으니까 그거로 접속을 하면 되는데 어르신들은 이런 거 없잖아요. 계정에 가입하는 게 힘드니까 그분들은 대리점 직원이 구글 계정에 가입을 해드리지. 그분의 이름자라든지 핸드폰 번호를 써가지고 앞에다 A 그 다음에 핸드폰 번호 쭉 적어서 골뱅이 gmail.com 하고 쓰면 계정이 보통 만들어지니까. 근데 이제 본인이 모르는 거지. 왜냐면 이 계정이 안 만들어지면은요 카톡도 못 쓰고 아무것도 못 쓰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동기화하는 거 아세요? 동기화라는 걸 가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뭐야? 이걸 누가 또 이렇게 다 걸어놨대? 문서 빼고 무비, 캘린더 메모는 해야 되겠다. 세부 정보 그 다음에 클라우드전 게임하는 거 피트니스 데이터 뭐 이런 것들. 자, 지메일이라는 건 뭐예요? 구글에서 사용하는 전자우편인데 여러분 전자우편 어떤 거 쓰세요? 네이버? 다음? 전 지메일을 주로 쓰는데 이 지메일을 사용하려면요 지메일을 여기 동기화를 꼭 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거를 안 해놓으면은 로그인하면 지금 새로운 지메일 들어온 게 안 나와요. 핸드폰으로 보실 때는 이렇게 동기화를 꼭 해야 되더라고. 그 다음에 제가 이 구글 플레이에 있는 게임 고스톱이라는 걸 해요. 그 고스톱을 하다가 중간중간에 제 과정을 저장을 해야 될 때에는 요거 계정 동기화가 돼 있어야 저장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게임을 굉장히 많이 해서 나름 점수가 올라가 있는데 핸드폰을 교체하거나 그래가지고 이쪽을 지워버리면 그 제 정보들이 점수가 다 지워지잖아요. 그거를 여기다 저장해서 쓰는 거지. 뭐 엑셀 이거는 뭐 제가 안 해도 되고 파워포인트 이런 건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피트니스 데이터 우리 이제 그 몇 걸음 걸었는가 이런 것들 정보를 알아보는 건데 이거는 구글 거를 제가 안 쓰기 때문에 이거는 굳이 안 해도 되고요. 특히 요거 연락처는 제가 동기화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핸드폰에요 제 연락처가 있잖아요. 이게 구글에도 들어가고 핸드폰에도 들어가니까 엉망진창이 돼요. 똑같은 사람이 막 두 번씩 나오지. 아주 애먹었어요. 이거를 동기화하는 순간 다 쏟아져 들어오고 해지하면 나가야 되네 안 나가.
그럼 이걸 동기화하면 좋은 건 뭐냐면 제가 구글에 들어가서 지메일 들어가서 뭐 연락을 한다든지 할 때 연락처가 동기화가 돼 있으니까 바로바로 거기 있는 사람의 전자우편 주소라든지 이걸 이용해서 보내고 받기가 수월한데 저는 그렇게 안 하고 제가 전자우편 쓸 때만 사용하는 게 있으니까 전 개인적으로 이걸 안 하고 있어요. 캘린더는 해놔야 돼요. 캘린더는 아까 제가 캘린더 보여드렸잖아요. 요거 제 강의 일정 여기 보여드렸잖아요. 그렇죠? 이거 강의 일정. 그럼 이건 수시로 제가 이제 저의 일정이 바뀔 수가 있으니까 그럼 이거를 제가 여기다 입력을 한단 말이야. PC에서 입력하던 스마트폰 입력을 하면 저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들이 다 동기화가 돼 있거든요. 서로 공유가 되거든요. 제가 몇 월 며칠 날 무슨 일 때문에 어디에 간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 가족들 핸드폰에 다 연결이 되거든요. 요거는 동기화를 시켜줘야 도움이 된다 이거지. 예. 그리고는 뭐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 메모? 킨 메모라는 거는 네이버 메모처럼 메모하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핸드폰에서 메모를 하면 연결이 돼야지 다른 곳에 가서도. 그러니까 요거는 동기화를 시켜주고 나머지는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뭐 한다고 해서 틀린 건 없는데 다 좋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뭐는 안 한다? 연락처만큼은 안 한다. 제가 아주 고생을 했어요. 이것만큼은 안 해요. 이거 해버리면 아주 그냥 애를 먹더라고. 그런 거라든지 그런 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네이버나 뭐 이런 곳에 계정을 또 추가할 수도 있죠. 구글은요 계정을 무제한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럼 제가 이제 계정이 만약에 5개가 있으면 계정 5개를 추가해 놓고 전자편을 A 계정으로 받은 거 확인도 있고 B 계정으로 확인한 것도 받은 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 하겠죠. 근데 어차피 전자우편은 주로 쓰는 게 하나고 나머지 계정들은 연습 계정으로 주로 쓰는 것들이니까 이게 제 이제 주력 계정이죠. 계정 관리는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네. 그 외에는 뭐 어려운 건 아니고 그리고 이제 핸드폰이 이게 삼성전자에서 만든 제품이에요. 제 거는요. 갤럭시 우주폰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LG 핸드폰도 있지 않습니까? LG는 LG의 또 계정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이 삼성 계정이 여기 접속되어 있는데 이 삼성 계정에 들어가 보면은요 다른 건 없는데 뭐가 있느냐 내 여기서 주고받은 문자라든지 연락처나 이게요 자동으로 동기화가 돼서 들어갑니다. 핸드폰 여러분들 바꾸면 핸드폰을 교체하면 자료를 넘겨야 되잖아요. 그게 넘기는 프로그램들이 있죠. 넘기는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근데 삼성전자나 이런 데 들어가면 동기화 시켜놓은 게 있기 때문에 거기 백업 받아놓은 게 있으니까 다시 불러오면 돼요. 되긴 되는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뭐더라 그게?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삼성 여기 있나? 여기 있다. 여기 스마트 스위치 이거 이 스마트 스위치 이용하면 나는 보내고 쟤는 받게끔 명령을 걸어서 동기화를 시켜버리면 여기 있는 데이터가 다 넘어가잖아요. 저쪽 앱들이 다 카톡만 백업 받아갖고 저쪽 핸드폰에서 넘겨줘야 되겠죠. 그렇죠. 카톡은 제외고 나머지는 다 넘어가거든요. 제가 블루투스로 세팅했던 정보도 다 넘어가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좋아요. LG 핸드폰 제가 잘 안 써봐서 모르겠는데 네. 자, 계정 관리는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계정 관리는 잘 하고 계시니까 그렇게 쓰시면 되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구글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뭔가를 로그인할 때 이 핸드폰에 등록되어 있는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야만이 내 핸드폰에 있는 정보나 이런 모든 것들이 PC상에서도 다 그대로 원격으로 나오니까는 확인을 하셔야 돼요. 네. 어떤 분은 핸드폰 계정에 A란 계정을 쓰고 있었어요. 근데
구글에 접속할 때는 B라는 계정으로 접속을 했나 봐요. 그래갖고 B라는 계정으로 막 작업했던 거를 싹 해놓고 A 계정으로 핸드폰을 열어보니까 내가 작업한 게 하나도 안 보이죠. 계정이 서로 다르니까. 고장났다고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다시 확인해 보니까 계정이 서로 다른 거지. 그럼 핸드폰에 계정을 추가하시면 돼. B 계정으로 된 거를 하나 추가하면 그 B 계정으로 된 거 PC에서 작업한 게 핸드폰에도 뜨는 거죠. 그렇게 작업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제 보실 내용은 뭐냐면요. 주소록인데 우리 여기 보면 주소록이 있잖아요. 연락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연락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 뭐 가족들서부터 시작해서 교육기관들 이렇게 이제 연락처들이 들어있고 개인별로 연락처가 쭉 있는데 이런 연락처를 우리가 이제 핸드폰을 교체를 하거나 그러면 아까 스마트 스위치라든지 이런 앱을 이용해서 전달을 해주면 좋은데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페이스북 하다 보니까 그런 공지가 떠요. 아는 사람이 저 아는 사람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 뭔 소리야 했더니 핸드폰을 분실했어요. 주소록이 다 모른다는 거지. 주소록을 예전에는 전화번호를 수첩에다 적고 머릿속에 기억했는데 지금은 다 핸드폰에 넣어놓으니까 1번 누르면 집으로 가는데 집 전화번호를 모르는 거지. 저도요 우리 애들 핸드폰 번호 모르겠더라고. 어쩔 때는 곰곰이 생각이 안 하면 얼핏 생각하면 기억이 전혀 안 나요. 제 거는 어차피 제가 저한테 전화 거는 건 없지만 뭔 기록하라고 하면 핸드폰 번호 입력하라는 게 있잖아. 그러니까 핸드폰 번호를 제가 외우는데 가족이나 아는 사람들은 목록에서 찾아서 쓰기 때문에 까먹잖아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 거냐 이거죠. 어떻게 관리하면. 자, 이런 겁니다. 앱 중에서 네이버 주소록이라는 앱을 실행을 해요. 네이버 주소록이라는 앱을 실행하면은 처음 실행하면은 여기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떠요. 자, 여기 이제 내보내기, 가져오기까지 여러분이 오셔야 돼요. 네이버 주소록을 처음 설치하면 설정하는欄이 있으니까는 로그인 하시고, 예. 내보내기는 내 핸드폰에 있는 거를 네이버로 보내는 거고, 근데 핸드폰을 이제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주소록을 가져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는 가져오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 핸드폰이니까 삼성전자에 있는 클라우드로 다 전송이 돼 있어요. 동기화가 돼서. 근데 그거를 사용할 줄 모른단 말이야, 잘. 저도 알고 있지만 여기다 이거를 쓰는 게 편하던 게 이거를 쓰는 거지. 문자 보내고 받은 것도 다 클라우드에 저장이 되더라고. 삼성 클라우드에. 삼성전자 홈페이지 안에 들어가면 삼성전자 개인별로 클라우드가 다 있는데 네이버 클라우드처럼 거기에 저장이 돼요. 삼성 클라우드라든지 네이버의 주소록이라든지 여기에는 내 개인정보가 넘어가고 왔다 갔다 하고 내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남의 개인정보도 넘어가니까 동의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의를 구한다고 하는 걸 화면이 나올 테니까 동의를 해주셔야만이 작동이 되는 거고요. 제가 2월 14일 날 한번 보냈나 봐요. 근데 그 이후에도 주소록이 많이 변경됐겠죠. 그렇죠? 그러면 제가 이거를 내보내기 눌러서 제 핸드폰에 있는 보낼 건데 기존 연락처하고 합칠 거냐, 기존 연락처 다 지워버리고 새로 만들 거냐, 새로 구성해도 되죠? 어차피 여기는 핸드폰에 있는 주소록이 우선이니까 그냥 합치고 안 하고 새로 구성하면 기존에 있던 이 주소록을 삭제해요. 네이버 주소록에 있는 전화번호 연락처를 지워버리고 핸드폰에 있는 연락처가 다시 가는 거지. 이거는 이제 지우는 과정이에요. 지우는 과정. 그래서 정리를 하고 나서 다시 이제 갈 겁니다. 기다려 주시면 이제 연결이 다 되겠지 뭐. 예.
근데 이 방법론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동기화 시킬 거냐, 자동으로. 그래서 내가 주소록에 있는 게 내 핸드폰의 주소록이 변경되면 네이버 주소록도 자동으로 변동이 되게 할 거냐. 그런데 이제 와이파이를 주로 쓰시는 분들은 그게 힘들 테고, 그렇죠? 일반 데이터를 쓰시는 분들은 그게 편하시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5G 통신망을 쓰는 가족 구성원들이 있으시면 갤럭시 10이나 이런, 그래서 요금제를 이제 무제한 요금제를 쓰는 가족이 있으면은요, 그 가족 구성원 중에 한 사람한테 30기가의 데이터를 넘겨주더라고요, 매달. 우리 큰애가 무제한 요금제를 쓰는데, 무제한 요금제를 쓰는 게 요금제 다른 거 쓰는 것보다 혜택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했더니 저한테 이제 30기가를 보내주고 매달 100곡의 노래를 들을 수 있는 기능도 저한테 전달해 줬고요. 그래서 매달 1일이 되면 우리 애가 저한테 자동으로 통신사에서 넘겨줘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 이제 와이파이를 주로 썼는데, 저는 지금까지 이제 와이파이로만 쓰다가 지금은 요거 쓰는 거죠. LTE 모드 이거 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 5기가 썼나? 4기가? 제 기본적인 데이터가 1.2기가 쓰는 게 있고 30기가 중에서 지금 26기가 남으니까 별로 안 쓰죠. 그렇죠. 그건 아직 그렇다고 2월 되는 건 아니니까 이거는 뭐. 네, 그렇게 해서 이걸 이제 쓰는 입장이고요. 자, 이제 이거 다 지워졌네요. 근데 왜 4,590기야? 잠깐만, 뭐가 문제가 있나 보다. 주소록을 좀 볼게요. 뭐가 좀 어색하게 작업이 들어간 것 같아서. 여기 연락처가 2295개로 되어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2295개로 되어 있는데, 왜 아까 얘가 사람을 놀리려고 했나? 4592개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자동 내보내기 가져오기를 누르면 자동으로 처리해서 좋은데, 그냥 저는 그냥 이렇게 내보내기 과정을 하는 거예요. 내보내기. 새로 구성하기 누르면 주소록을 사라지고. 여러분들 이제 네이버에 가서 로그인을 해보시면 이 안에 주소록이라는 게 들어있잖아요. 네이버 주소록, 여기 있네, 주소록. 이 주소록에 있는 이 연락처가 여기 있는 연락처랑 같은 거예요, 지금. 이거랑 같은 거지. 여기 친구들 연락처하고 이게 지금 이 연락처랑 같은 거다, 이거지. 조금 전에 동기화 시켰잖아요, 제가요. 이렇게 동기화가 아니라 데이터 넘겼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여기는 이 핸드폰 안에는 주소록이 어떻게 되어 있나 좀 보면은요, 가나다 순으로 되어 있어요. 폴더가 이 그룹별로 지을 때 가나다 순으로 제가 이렇게 싹 만들어 놨는데, 얘를 보내면 저쪽에 주소록에 가서는 얘가 가나다 순으로 안 가요. 이게 가나다 순으로 안 가거든. 그 이유는 이 주소록은 핸드폰에서 알아서 정리를 해주는데, 아까 그 네이버 주소록에서 폴더 관리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 그룹 관리. 이 그룹 관리를 들어가 보면 이 그룹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죠. 이거를 여기에 오름 차선으로 정렬을 해야만이, 내림 차선이 아니라 오름 차선으로 해야만이, 내림 차선으로 하면 엉망진창이 돼요. 거꾸로 되는 거고, 오름 차선으로 정렬을 하면 얘가 이제 가나다선으로 설정이 되겠죠. 얘가 이제 가나다선으로 설정이 다 된 거야. 그래 놓고 나서 빠져나가서,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주소를 보내줘야, 내보내기를 해줘야만이 이 주소록에서도 핸드폰에 있는 그 가나다선으로 오름차선 정렬되어 있는 대로 쫙 나오더라 이거지. 예.
그래야만 이게 나오지, 그렇지 않으면 정확하게 안 뜨더라고요. 여러분 핸드폰도 그룹 다 짓는 거 아시죠? 핸드폰에 주소로 그룹 짓는 거. 예. 저는 이렇게 그룹이 많아요. 이렇게 강좌별로 그룹을 다 져가지고 제 개인 같으면 주소록이 뭐 2200개씩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들 연락처고 했던 분들이니까 제가 갖고 있는 거지 뭐. 안 그러면 뭐 가족들, 친척들, 뭐 사회적으로 몇 사람 100명, 100개도 안 될 것 같은데. 예, 이 일을 안 했으면 제가 100개도 안 됐을 것 같은데 정리를 다시 하는 중이니까요. 보시면 돼요. 자, 다시 구성을 해가지고 마무리 다 졌네요. 예. 주소록 관리는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한 번만 해놓으시고 몇 번 연습하시면 그 다음에 잘 되니까는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제가 여러분한테 여쭤볼게요. 아까 우리 문진표 작성했었잖아요. 문진표 작성했었잖아요. 저 양식을 누구한테 보내주고 싶어. 한번 촬영해 보실래요? 우리가 이제 캠 스캐너라는 거를 잠깐 좀 설명드리는 건데, 이 캠 스캐너를 이용해서 우리가 스캔을 뜰 때요. 자, 보시면 저는 여러 가지 목록이 있잖아요. 이 목록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 목록은 뭐냐면 여러분이 어떻게 활용하시냐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자, 이제 제가 지금 처음 사진을 찍을 거예요. 근데 사진이 서류가 한 10장을 보내야 돼. 그러면 처음에 그냥 찍어요. 찍어. 그리고 촬영을 하겠다 이렇게 갖다 대면 보이잖아요. 그렇죠?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촬영을 하게 되면 얘가 알아서 이렇게 귀퉁이 점을 잡아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화살표, 옆으로 미는 화살표를 누르면 얘가 쫙 맞춰주죠. 이거를 어떻게 보시기는 여러분들 나름대로 보시면 돼요. 여기 빛이 반사되는 바람에 이렇게 들어간 거고요. 그래서 이제 OK 하고 눌러주면 얘가 저장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거예요. 지금 제가 이제 사진을 여러 개 찍었는데 제가 이제 새로운 거를 스캔 떠서 보낼 거냐, 아니면 아까 찍었던 요거 얘와 연관된 거를 찍어서 보낼 거냐 이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다음날 이제 날이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또 이제 이 책 교재 표지를 또 보내달래.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얘를 누른 상태에서 아까 찍은 게, 어제 찍은 게 보이니까 다시 이제 또 스캔 떠가지고 이렇게 또 촬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또 이렇게 찍히니까 이렇게 쫙 모아가지고 마무리돼서 OK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또 업무를 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교재에 관련된 게 아니라 일반 서류를 촬영할 때는 얘 연결을 해서 여기다 촬영하지 말고 별도로 밖에 나가서 촬영하자 하는 거지. 이게 그룹이니까 그 개념이고요. 중요한 거는 얘를 찍은 다음에가 문제예요. 얘는 이 핸드폰 안에 그냥 이미지로 찍힌 건데 얘를 활용을 못했으니까 못해요. 그리고 얘를 꾹 누르면 이렇게 체크 선택하는 게 뜨니까 얘 눌러가지고 아래쪽에 보시면 갤러리에 저장이라는 항목이 밑에 있거든요. 얘를 누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야만 얘가 갤러리, 사진 찍은 폴더들 있잖아요. 거기에 저장이 돼요. 그리고 얘를 꾹 눌러가지고 공유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카톡으로 보낼 수도 있고 PDF 파일로 공유할 수도 있고, PDF 파일로 공유하면 얘가 또 MS 워드 공유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종류별로 공유할 수 있으니까 작업하면 되겠죠. 그렇죠? 현재 여기는 이제 카톡으로만 돼 있고 더보기 눌러보면 또 여러 가지가 있긴 있는데 이제 돈을 내야 되는 것도 있고, 통신상으로 연결하다 보니까 뭐 와이파이가 아니면 돈 내야 되잖아요. 뭐 그런 것 뿐이니까는
예, 그래서 갤러리로 들어가면, 자, 이제 끝나고 나가서 갤러리로 들어가 보면 아까 어디 있냐, 여기 있다. 여기 픽처라는 폴더가 생기면서 여기 들어왔단 말이에요. 여기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요거잖아요. 요거 사진 하나, 둘. 저는 여기다 안 놓고요. 얘를 이동을 해요. 이동. 전 개인적으로 이동을 해요. 카메라 폴더로. 요 카메라 폴더로 넘겨요. 거기서 보는 게 수월하더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예. 제 카메라 착각 찍은 그 폴더가 있잖아요. 글로 넘겨서 보게끔 하는 거고요. 어차피 뭐 보시는 건 뭐 여러 가지 방법대로 보시면 되는 거지. 근데 카메라로 찍으면 뭐가 불편하느냐? 보시는 대로 이렇게 찍으면 이대로 찍히잖아. 저 키보드도 찍히고 이렇게 삐딱하니 찍히잖아요. 자, 얘를 찍어보면 이렇게 찍힌 거예요. 이렇게 찍힌 거라고. 이 카메라에 찍힌 게 그냥 보시다시피 이렇게 찍혔다고. 이게 뭐 안 이쁘잖아. 근데 얘를 보세요. 어떻게 됐나? 요거 옆에 있는 거 깔끔하잖아요. 깔끔하게 찍혔지 않습니까? 이렇게 쓰는 게 스캐너예요. 캠 스캐너. 캠 스캐너. 예. 잠깐만요. 제가요, 요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3개월 동안 집에서 콕 박혀 있었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처음에는 아무것도 하기가 싫더라고요. 겁도 나고. 그래서 집에서 뭐 봤냐? 미스터 트롯 이거를 쭉 봤어요. 그리고 나는 자연인이다. 굉장히 많아요. 몇백 편이거든요. 그거를 다 봤어요. 저는 다운로드해서 보거든요. 돈 주고 사서. 예. 그러다가 뭘 했냐? 언론에 또 인터뷰도 했어요. 언론에 인터뷰도 해가지고, 예, 이게 언론에 나온 거예요. 제 홈페이지 오시면 여기 시사와이드 링크가 있거든요. 여러분 시사와이드 링크 들어오셔가지고 제 언론에 기사 난 거 좀 보시고, 이렇게 나온 것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보시고 아래쪽에 이렇게 댓글 다는 건 없나? 뭐 이렇게 좋아요 이렇게 이거 이 좋아요가 아니지? 이거 좋아요가 없나 여기? 좋아요 이건 다른 거죠? 하여튼 이런 것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뭐 했냐면은요, 제가 블로그에다가 글을 올린 게 있어요. 한번 보세요. 요 블로그에다가 도서 정리했다고 제가 글을 올렸어요. 자, 이렇게 살았어요. 수염이 많이 자랐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강의한다고 염색하고 뭐 이발하고 면도하고 이렇게 이제 모습이 이렇게 변해서 온 건데, 예. 저희 집에 책이 컴퓨터 책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책들이 책장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아가지고 이거를 버려야겠다. 근데 봐야 될 책들이 있는데 못 본 책도 있잖아요. 버리기는 아까우니까 이걸 스캐너로 스캔 뜨자. 이 책을 일일이 스캔 뜨려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얘를 옆면을 잘랐어요. 책을 이렇게 놓고 작두를 사서 옆면을 자르면 얘가 낱장이 돼요. 그러면 요 스캐너 있어요. 요 북 스캐너.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으면요, 양면으로 스캔 뜨는데 보통 책 한 권 5분이면 스캔 떠요. 그래서 옆면을 자른 게, 이게 옆면 자른 거예요. 그래서 그 자른 책을 제가 정리한 게 여기 있어요. 이게 책자 파일입니다. 책자 파일. 되게 많죠? 어마어마하게 많이 제가 이걸 했는데, 자, 제가 의자 밟고 올라가서 찍었어요. 위에서. 이렇게 이만큼의 한 5배 이상을 잘라가지고 다 스캔을 떴어요.
일주일 동안 자르고 해가지고 이 책 자른 거를 고물상에 이제 갖다 팔아야 되잖아. 리어카에다 2번을 실어 날랐어요. 실어 날라니까 500kg가 넘게 나왔어요. 키로당 60원 주더라고. 3만원 받아요. 3만원. 채권건에 10만원짜리도 있는데 500kg를 한 300권 갖다 줬나? 그랬더니 세상에 500kg. 이거를 13층에서 묶어가지고 내려가지고 리아카에다 실어서 고물상에 갖다 내고 또 와서 또 묶어서 가져가서 고물상에다 실어줘. 그렇게 일주일을 꼬박 이것만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집이 책장이 많이 빠졌잖아요. 깨끗해졌어요. 이런 일을 많이 했어요. 요거는 북스캐너인데요. 이거 참 좋아요. 요거요? 65만 원이요. 비싼 거 아니에요. 싼 거예요. 제가요, 이 스캐너 없던 시절에는요, 이런 책 중에 책이 없어가지고 제가 책 저자한테 허락을 받아서 스캔 떠가지고 학생들한테 제공하겠습니다 그랬거든요. 책 저자가 그래라 그래서 했는데 사진책이에요. 사진책. 그래서 이거를 이 재단기가 없으니까 문구점에 가면 절단해주는 비용을 내고 이제 절단을 해서 가져왔는데요. 하나 스캔 뜨는데 한 5분 이상 걸려요. 사진 한 면이. 빨리 스캔 뜨는 게 아니라 고화질로 스캔 떠야 되니까. 그래서 채권건 뜨는데요. 저녁 10시에 시작해서 그 다음날 6시에 끝났어요. 8시간 스캔 떴어요. 꼬박 서서 잠도 못 자고. 잠을 못 자죠. 스캔 뜨고 종이 바꿔야죠. 스캔 뜨고 종이 바꿔야죠. 저장해야 되잖아요. 이거 바꾸니까 그 책 한 권 스캔 뜨는데 5분이면 끝나던데. 지가 알아서 저장해 주잖아요. 그냥 이렇게 쓰다 놓으면, 여기다 꽂아 놓으면 지가 낱장씩 하나씩 쫙 빨려 들어가면서 양면으로 스캔 다 떠요. 양면으로. 가로로 된 건 가로로 인식하고 세로로 된 건 세로로 알아서 인식해요. 파일은요,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요렇게 요거는 제가 컴퓨터로 저장해 놓은, 이건 이제 출판사 홈페이지에서 받은 책 표지고요. 요 표지에 관한 내용이 이거예요. 요게 표지고 요 내용이에요.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요건 어느 책으로 볼까요? 요 책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걸 더블 클릭하면 이게 스캔 뜬 거예요. 이렇게 약간 여기 이렇게 삐뚤어 스캔 뜬 것도 있는데, 책 표지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쫙쫙 해가지고, 몇 페이지냐? 354페이지짜리. 이거 뒷표지. 이렇게 해가지고 책을 다 스캔 뜬 거예요. 요 뒷자리 이렇게 보이죠? 그렇죠? 그거를 제가 집에서 이거를 다 한 거예요. 이 책. 이게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책인데, 이 책은 갖고 있는 거고, 집에. 이거는 지금 수업하는 책이니까 파일로 갖고 있고, 이것도 제가 스캔 떠가지고 버리진 않고, 요거는 버리진 않고, 몇 개는 갖고 있고, 나머지는 다 고물상에 넘겼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스캔 안 뜨고, 대학 서적들이 있어. 80년대 전공하던 책자서부터 시작해서 2000년대 전공하던 책자들, 컴퓨터 책자들이 책장으로 두 군데가 꽂혀 있더라고요. 그거는 스캔 뜰 일도 없어. 그대로 그냥 버려버렸지. 이런 것들은 아깝지 않아요? 이런 거 공부해야 되는데, 포토샵 이런 책, 이거. 이게 포토샵 파일이에요, 그 책. 근데 그 모양새가 다르죠? 이거예요, 이거. 책 옆면 있잖아요, 옆 날개. 자르면 얘는 앞면이고 얘는 뒷면이잖아요. 뒷면은 좁잖아요. 얘는 알아서 이렇게 스캔 떼는 거예요.
얘는 앞면, 요거 접혀 있는 뒷면. 이런 식으로 책을 다 스캔 떠가지고, 예. 아직 집에 스캔 뜰 게 몇 개 더 있는데, 이제 제가 집에 가서 할 일이고, 그거는 이렇게 갖고 있는 거죠. 응? 자르는 거 작두도 비싸요. 요거 작두요. 18만 원 정도 줬어요. 그런데 400페이지까지 400장이니까 800페이지 800페이지 나오죠. 400장이니까 여성분들은 400장 못 잘라요. 여기에 매달려야 돼. 시소 타듯이. 제가 자르니까는요, 이 알통이 생기더라고. 힘으로 내리니까 힘들어요. 얇은 책자는 여성분들도 작업이 혼자 하시는데 두꺼운 책은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무게도 많이 나가요. 한 20kg 가량 나가요. 이 기계만. 진짜. 해갖고 이렇게 해가지고 몇 날 며칠 동안 작업을 해가지고 책 다 여기 뒤에 있는 책들은 책장에 있는 거 다 뒤워버리고 요 왼쪽에 책장도 있고 뒤편에 책장도 있고 거실에도 책장이 있고 다 한 것들은 다 이제 버려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집이 깨끗해졌어요. 나름. 자, 하여튼 간에 이렇게 컴퓨터로 제가 스캔 작업을 하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작업한 걸 보여드리려고 요거를 소개해 드렸는데 아무래도 저거는 비용이 많이 나가잖아요. 기계들이 고가들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책이나 서류를 뭉태기로 스캔 뜰 일은 거의 없잖아요. 주로 이제 이런 뭐 어디 가서 내가 어떤 걸 봤단 말이야. 근데 나만 볼 것 같으면 막 찍어도 되지만 이거를 참고 자료를 누구한테 보내줘야 되는데 아까 카메라로 찍으면 어떻게 돼요? 삐딱하니 찍히잖아요. 그걸 받아보는 사람은 기분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근데 캠 스캐너로 뜨니까 어때요? 깔끔해졌잖아요. 그렇죠? 다시 한번 볼까요? 아까 봤던 사진이 이렇게 찍혔는데 이거를 이 사진이란 말이에요. 이 사진. 깔끔하잖아요. 주변도 지저분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이거는 키보드도 보이지, 옆면도 제대로 안 찍혔지, 제 발도 보이네 밑에, 요 케이블도 보이고 다 보이는데 깔끔하게 나왔잖아요. 선명해요. 이 정도면 선명한 거 아닙니까? 확대해봐도 이렇게 잘 나왔잖아요. 이렇게. 예,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는 거지. 예.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시스템 점검을 했는데 이유가 뭐냐면 이 강의실의 윈도우를 7에서 10으로 교체하고 오피스 프로그램 아래 한글 파일 프로그램을 교체합니다 라고 공지를 받았다가 며칠 전에 강의실 컴퓨터가 변경됐어요. 교체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기존에 자료가 없을 겁니다. 그러더라고. 이 강사 컴퓨터에는 제가 하드를 달아놨는데 그 하드가 이제 어디로 갔는지 못 찾겠고 우리 강의실에 예전이 4세대 CPU를 달았었거든요. i3? 근데 이거는 8세대예요. 8세대. 커피레이크 8세대고 i5네요. 코어가 6이에요. 와우. 저번엔 코어가 2개였거든요. 스레드 4개. 이번엔 코어가 6입니다. 예, CPU가 굉장히 좋고요. 메모리는 어떻게 달려있나 볼까요? 16기가 하나네. 왜 16기가 하나를 달았을까? 8기가 2개. 그렇지. 16기가 하나를 많이 쓰겠지. 메인보드는 에이수스 거네요. 에이수스 거고요. 2019년도 버전이네요. 그래픽 카드는요. 뭐야? 1650이네. 1650. 1650은 요즘 나오는 그래픽 카드 중에서 저렴한 수준인데 게임용 그래픽 카드예요. 1650. 메모리 4기가네요. 와, 여기서 영상 편집 써보면 뭐 척척척 잘 되겠다 이제. 예. 잠깐만, 여기는 모니터를 어떻게 연결했노? 짠짜라잔.
에휴. 에휴. 강사 컴퓨터는요, 그래픽 카드에 탑재하지 않고요, CPU에 탑재했어요. 기본. 왜냐면 여기 모니터 단자가 아날로그 단자인데 분배기를 쓰거든 여기는. 그래서 이렇게 써놨네. 아, 안타깝다. 젠더만 꽂으면 되는데, 젠더를 꽂으면 이 그래픽 카드를 돌리는 건데 왜 이거를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네. 환장할 노릇이다. 하여튼 간에 기계는 예전 우리 수업 시간에 쓰던 컴퓨터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좋아졌어요. 예전에 사용하던 게 티코는 아니더라도 예전에 사용하던 컴퓨터가 그랜저급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강의실에 쓰는 거는 리무진급이라고 보시면 되죠. 굉장히 좋아진 거예요. 예. 아무리 좋아지면 뭐해? 내가 할 줄 모르면 못하는 거지. 예. 자, 이제 요거 한번 좀 볼게요. OTG라고 하는 걸 설명드릴 건데, OTG라는 거는 검색 한번 해보세요. OTG라고 검색해 보면요, 이렇게 OTG 나오거든요. on the go라고 되어 있네요. 이렇게. 예. on the go. OTG라고 하는 거. OTG USB 메모리란 뭐냐, 뭐 이런 것만 있는데, 자, 제가 갖고 있는 건 요겁니다. 한쪽은 PC용, 한쪽은 스마트폰용, C타입, 이렇게. 예. 그리고 요즘 나오는 노트북에는요, 우리 큰애 노트북은 다 C타입만 되어 있어요. 일반 USB 단자가 한 개도 없습니다. 노트북에 다 C타입만 3개 달려 있어요. 썬더볼트 2개 겸 다 C타입이에요. 그러니까는 무선 마우스를 쓰더라도 동글이 안 맞아요. 그래서 변한 젠더를 있어야 되고, 인터넷을 하려도 인터넷 연결해주는 젠더가 있어서 C타입으로 연결해야 되고, 외장 카드도 다 C타입으로 꽂아야 되거든요. 이제 좀 불편한 건 있는데, 예. 하여튼 간에 그렇게 해서 OTG를 사용하는 거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장사를 하려고 OTG 케이블을, USB 메모리를 가져왔어요. 안 사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차피 장사가 안 될 거라 생각하고 왔으니까. 아, 이거는 일반 USB 메모리예요. OTG는 아니에요. 일반 USB 메모리 64기가짜리인데 제가 다른 걸 가져왔어요. 요것이 젠더들이에요. 젠더. 와서 보실 분들은 보세요. 아까 우리 OTG를 잠깐 하다가 OTG 여러 가지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건데요. 지금 요런 거예요. 요런 거. 온도고라고 되어 있는데 USB 온도고라고 해서 OTG라고 하는 건데요. 이 USB 메모리들도 있어요. 그렇죠? OTG 메모리. 예. OTG 충전, OTG 회로, OTG 영화, OTG 허브 뭐 이런 거, OTG USB 이런 거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물건들 이런 거를 사서 제가 좀 들고 있는 게 이 제품인데 요거. 이렇게. 그래서 한쪽에는 A타입. 스탠다드 A타입이고 한쪽에는 C타입. 그러니까는 스마트폰이 요즘은 다 대부분 이제 C타입으로 생산되잖아요. 그 C타입으로 연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기존의 컴퓨터에는 A타입, 표준형 A타입으로 연결하는데, 문제는 노트북 같은 경우 요즘 새로 나온 노트북들이 C타입 단자만 있는 노트북들이 있더라고요. 일반 넓적한 A타입이 없어요. 미니 A타입 말고 넓적한 거 우리들 많이 쓰는 거 이게 없더라고요. 다 C타입이에요. 그러니까 방법이 뭐야? 젠더가 없으면, OTG 젠더가 없으면, 이거 젠더라고 하는 거니까, 이 젠더가 없으면 못 쓰니까는 그런 젠더를 사서 꽂는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케이블로 된 것도 있고, 이렇게 된 것도 팔고. 천차만별이에요, 가격이. 500원짜리도 있고요, 5,000원짜리도 있고, 5만원짜리도 있고, 젠더 하나가. 그런데 어떤 거는 제가 써보니까는
저렴해서 써봤더니 역시 저렴한 거야. 얼마 못 가서 박살나더라고. 작동이 안 되고. 제가 아까 소개해드렸던 거는 제가 쓰는 물건이고 우리 가족들이 쓰는 물건이라 가격대가 좀 높은 것들을 일부러 샀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모양새는 다 똑같아요. 젠더들이 다 똑같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오해할 수도 있어. 선생님 거 비싸게 샀는데 싼 거 파네? 똑같이 생겨 보이는데? 라고 오해할 수도 있어요. 예, 오해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 그렇게 해서 이런 제품들을 가지고 스마트폰에는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메모리를 연결할 수가 있어요? 자, 스마트폰에 외장 메모리를 연결할 수 있다, 없다?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스마트폰에는 마이크로 SD라는 게 있어요. 마이크로 SD 카드. 들어보셨어요, 혹시? 핸드폰 뚜껑을 열면 USB 꽂는 자리에 그러니까 배터리가 분리가 되는 거는 배터리 카바를 벗기면 배터리를 빼고 옆에 마이크로 SD 카드 꽂는 데가 있고 요즘은 이제 배터리가 일체화되어 있으니까 유심칩 빼서 거기에 마이크로 SD 카드를 꽂으면 되죠. 마이크로 SD 카드는 마이크로 SD 카드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뜨죠. 그렇죠? 이렇게 마이크로 SD 카드는 되게 조그매요. 요런 것죠. 이렇게. 요건데 요거는 SD 카드고 여기 안에다가 여기다가 요거를 여기다 꽂으면 일반 D 카드 꽂을 수 있고 쓰는 거죠. 요런 거. 지금 1테라짜리도 나와 있네. 1테라짜리. 제가 지금 사용하는 스마트폰에는 SD 카드가 256기가짜리가 꽂혀 있고요. 그러니까 SD 카드가 용량이 제법 크니까 저는 여기다가 필요한 자료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저의 개인적인 자료들이고 그 다음에 이쪽 녹음되는 건 다 여기에 녹음이 되게끔 여기 다 녹음되는 것들이죠. 녹음하면 다 여기에 저장되게끔 해놓은 거예요. 잘 안 보이네. 아까 보니까 3,000 몇 개 녹음된 게 보이는 것 같은데 다시 좀 보면은 SD 카드 안에 사진 여기 저장되게끔 해놨고요. 요거는 이제 제가 보관하고 있는 자료들, 공부하는 자료들 들어있고요. 요거는 노래들 제가 갖고 있는 미사리 사람들 노래서부터 7080 노래 여러 가지 클래식 노래들 이런 걸 제가 이제 들으려고 갖고 있는 거죠. 왜냐면 스마트폰 자체의 용량이 작기 때문에 마이크로 SD 카드를 쓰지 않으면 힘들죠. 내장 메모리 64기가짜리라 여기에는 별로 안 들어가니까 앱 깔리고 하니까 없으니까는 별도로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삼성 클라우드도 이렇게 쓰고 있어요. 삼성 클라우드는 우리가 무료로 쓰잖아요. 그렇죠? 16기가 얼마 쓰는 거로 알고 있고 구글 드라이브도 15기가, 16기가 정도 쓰고 있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스마트폰에서 다 보이는 거지. 원드라이브는 제가 로그인을 안 해서 안 나오는 것 뿐이고요. 지금.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스마트폰은 요즘 나오는 스마트폰들은 다 마이크로 SD가 꽂혀요. 꽂히는데 용량을 어디까지 지원하느냐 하는 거죠. 갤럭시 20 같은 경우에는 1테라? 1테라짜리가 꽂힐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메모리도 1테라? 그러면 USB, 마이크로 SD 1테라 그럼 2테라가 되는 거죠. 전체 용량 2테라가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OTG 메모리를 꽂아가지고 필요한 자료를 그때마다 뺐다 꼈다 하면 수월하지 않겠냐라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이 스마트폰 안에 들어있는 자료들을 어떻게 빼내느냐 하는 건데 그거는 천상 USB 케이블을 꽂아서 이렇게 스마트폰이 내 컴퓨터상에 나타나야 돼요. 이 나타나게 하려면 이 케이블을 꽂으면 외부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핸드폰에서 접근 권한 허용을 해줘야만 돼요. 그리고 삼성폰은
데이터 전송이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데 LG폰은 케이블을 꽂으면 충전이 기본으로 되어 있어요. 충전이. 데이터를 전송하려면 알림바를 내려가지고 옵션에 들어가서 충전이 아니라 데이터 전송으로 바꿔줘야만이 그때 장치가 인식이 돼요. 삼성폰은 자동으로 인식이 됩니다. 대신에 옵션에 들어가서 허용을 해줘야 되고 그러면 지금 요거 핸드폰에 있는 메모리고요. 요거는 제 마이크로 SD고요. 그러니까 핸드폰 안에 들어가 보면 여기 이제 앱들이 깔려 있는 거죠. 앱들이 아까 캠 스캐너 깔려 있는 거 여기도 있고요. 이런 게 보이는 거지. 예. 그 다음에 이 마이크로 SD에는 아까 보여드린 대로 여러 가지가 들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뭐 잘라내기, 복사하기, 붙여넣기 다 가능한데 핸드폰에서는 동시에 두 가지 작업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폴더에 있는 파일을 복사하고 있어요. 근데 다른 데 있는 걸 또 복사하려고 들어가면 장치가 작동이 안 돼요. 우리 PC상에서는 A 폴더에 있는 걸 복사해서 다른 데로 붙이고 또 다른 폴더에 있는 걸 복사해서 붙이면 계속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스마트폰은 한 가지 작업만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을 복사를 해서 다른 데 붙이고 있는 중에는 끝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그게 좀 단점이라는 얘기죠. 예. 스마트폰과 USB 케이블을 이용해서 연결하면 PC와 작업이 가능하다. 자, 삼성폰은 권한 부여. 예, LG폰은 권한 부여 플러스 데이터 전송. 삼성폰은 기본적으로 데이터 전송으로 설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LG폰은 기본적으로 충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걸 바꿔주지 않으면 핸드폰 인식이 안 돼요. 네, 그래서 그것만 해주시면 되고요. 특히 스마트폰에서는 여러 작업이 불가하다. 한쪽에서 복사하다가 또 다른 거를 또 복사하려고 들어간다든지 하면 안 보이고 이런 것들이 불편할 때가 있어요. 한 번에 하나만 합니다. 한 번에 하나만. 네, 그렇게만 하시면 돼요. 그렇게 작업하시면 되니까는요. 다음 시간에 오실 때는 USB 메모리 용량을 용량 큰 거를 갖고 큰 거를 갖고 오지 마시고 작은 거를 2개 갖고 오시는 게 좋을 수 있고요. 아니면 또는 외장 하드 1개 플러스 USB 메모리 이렇게 가져오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16기가 이상 USB 메모리 2개 또는 외장 하드 1개랑 USB 메모리를 1개를 가져오시면 제가 드리는 데이터는 외장 하드에 담고 그 외장 하드에 담아진 데이터를 가지고 USB 메모리로 작업하시면 되죠. 외장 하드 다 갖고 계세요? 되게? 그럼 가져오세요.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잘 하시는 분은 상관이 없는데 잘 안 되시는 거나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낯설잖아요. 그럼 많이 해보셔야 되거든요. 다행히도 우리 강의실 컴퓨터가 빨라져서 더 빨라질 겁니다. 아까 그 말씀하셨던 캠카드 잠깐만 알려주시면 어떤 거요? 아까 캠카드 그 설치해서 캠카시요? 캠카드? 캠 스캐너? 캠 스캐너는 회원 가입을 하셔가지고 쓰시면 되고요. 아까 촬영이 끝나고 나면 걔를 꾹 눌러가지고 이미지 저장하는 건 한번 해주셔야 갤러리에 저장하는 걸 해주셔야만이 우리가 뭐 블로그라든지 아니면 카톡이라든지 이런 데서 첨부시켜서 보내줄 때 그게 활성화가 돼요. 갤러리에 저장하지 않으면 안 들어가니까. 지금 질문하시는 게 캠카드 영화
캠카드는 명함. 그건 설명 안 드렸어요. 예, 요거는 설명 안 드렸고요. 나머지는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는. 근데 사실은 OTG 메모리 이게요. 처음에는 제가 이거를 많이 홍보를 했었어요. OTG 활용하는 걸 하려고 했는데 OTG 굳이, 왜냐면 요즘 핸드폰들이 원체 성능이 좋아서 용량도 커다 보니까 OTG 메모리 굳이 필요가 없고, 그리고 요즘 클라우드 기능들이 성능이 좋아서 그냥 네이버 클라우드에다 막 데이터를 보내면 되니까 굳이 OTG가 필요하냐? 이제 그런 거지. 그리고 OTG 케이블에서는요, 문제는 이거예요. 사진을 찍으면 일로 자동으로 전송이 안 돼요. 찍고 나서 보내주고 수작업을 매번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편리한 게 있는데 불편한 게 더 많아. 이런 건 가능하다. 그게 장점이지만 실제로 한번 해보면 열이 올라오죠. 불편해서. 그런 입장이에요, 사실은.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하고요. 다음 시간 수업 거를 잠깐 좀 살펴볼게요. 어떤 게 더 자료가 필요한 건지 잠깐 보면은요. 다음 주가 이제 10주차 수업인데 인터넷상에 명함 만드는 걸 해보는 게, 명함. 세상에. QR코드 만들고 URL 주소 작게 줄이고 인터넷상에 포토샵 만들고 인스타그램하고 뭐 이런 것들. 다음 시간에 실습이 좀 있네요. 그렇죠? 이런 것. 11주차, 12주차는 이제 스마트 오피스 해가지고 구글에 있는 기능을 이용해서 그 캘린더 기능 뭐 이런 것들 학습하는 겁니다. 예. 다음 주는 제가 필요한 거 문자로 보내서 자료들 뭐가 있는지 준비해 오세요라고 알려드릴게요. 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